예, 자, 그러면 이제, 자, 164페이지죠? 예, 자, 164페이지로, 다시 가십니다. 164에 가시면, 전속입니다. 했을 때, 일단은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무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 의무. 자, 동그라미 2번, 이거 다 별표입니다. 시험 다 나옵니다, 이거요. 정보 공개하는데, 자, 며칠 내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7일. 공개 치세요. 공개는 7일 내에 공개 치는데, 어디에다가 정보를 공개 칩니까? 하면, 거래 정보망 또는, 요 또는에다 동그라미 빵 치시고,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 이 거래 정보망은 이 개공들, 오로지 개공들만 사용하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다가 물건 올리거나 아니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일간 신문에다가 물건을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속이거든요. 전속업자가 전속 의뢰 받았는데 의뢰인은 전속업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물건을 시장에다가 내놓지 않고 물건을 숨겨버렸어요.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일반 중개계약 체결해서 일반 의뢰 받았다면 개공이가 물건을 숨겨버렸다 하더라도 의뢰는 다른 사무소에 의뢰를 해요. 다른 사무소 의뢰하면 거기에서 뭐 신문 광고 때리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해서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속일 때는 나만 중개할 수 있는데 내가 물건을 숨겨버리면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되고, 만약에 정보 공개하지 않고 물건을 숨겨버렸잖아요. 그때는 상대적 등록 사유,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만 의뢰인 쪽에서 자,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때는 공개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의뢰인 쪽에서 비공개로 비밀스럽게 팔아주세요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현직 국회의원인데 중개업자님 전속권 드릴 테니까 책임지고 팔아주시는데 비밀스럽게 동네 알고 계신 유지들 대상으로만 팔아주세요. 신문 광고 때리지 마세요. 왜요, 국회의원님? 아, 투기한다고 탈려날 수 있잖아요. 요 빌딩 제가 작년에 35억 주고 샀는데 지금 40억에 내놓으니까 투기한다고 소문날 수 있잖아요. 아니, 투기하는 건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좀 팔아달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요청했을 때는 그때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비공개 요청이 왔을 때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때도 등록이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된다? 정보 공개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며칠 내에 공개합니다. 7일. 자, 어떤 정보를 공개합니까? 해서 그 밑에 이제 공개할 정보 박스가 나오거든요. 이 박스는 별표만 크게 빵 쳐두십니다. 나중 되시면 이 박스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 외우는 방법들은 다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그냥 별표만 딱 쳐놓으시고, 그렇죠? 넘어갈게요. 나중 가면 이제 기획권 공법하시면 수백일도 거지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별표죠. 공개를 했다면 그 공개한 내용을 서면 문서로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 신문에다가 광고를 때렸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32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광고했다면 광고지라도 올해서 붙여야 돼요. 문서로 종에다 붙여가지고 의뢰인에게 통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뢰인은 전속업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신문 광고를 어떻게 때렸는지 인터넷에 어떻게 올렸는지 모른다 하게 되면 의뢰인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공개한 내용을 며칠 내에 지체 없이 구두로 문서로 서면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상황 처리, 업무 처리 상황을 계속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황 보고를 계속 해줘야 돼요. 몇 주일에 몇 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서면 문서니까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고서를 의뢰인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뢰인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전속 중개 계약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일본에서 하는 겁니까?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대입해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보고서 써주는 중개업자 우리나라에서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요거는 다 전속일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시 보실게요.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요렇게 지금 전속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속 데스까 하이소 데스. 일본 얘기입니다. 전속일 때는 책임지고 제가 중개해 드릴게요. 다른 데 의뢰하지 마세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죠? 자, 유효기간은 원칙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이 전속권 드릴게요. 오케이 하게 되면 몇 개월간 전속권 준 겁니다. 3개월간 준 거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한 달간만 전속권 드릴 테니까 한 달 안에 혹시 못 팔아주시면 그때는 제가 다른 사무소 의뢰할 거예요. 한 달간만 전속권 드릴게요. 오케이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이제 한 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원칙은 몇 개월? 3개월. 그럼 석 달 동안 의뢰인은 다른 사무소 의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전속업자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속업자는 책임지고 중개해 준다 했으니까 요 책임 중개와 관련해서 의무가 4가지가 발생되는데 아까 외운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둘째가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되겠죠. 며칠 내에? 7일.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은 정보 공개 쳐야 돼요. 7일. 일간신문 또는 거래정보원에다가 공개하는데 어떤 정보를 공개합니까?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공법사항의 용도지역 같은 것 등등등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공개한 내용을 서면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해 줍니까? 통지해 줘야 되겠죠? 다음 4번째가 업무 처리 상황을 계속 보고해 주는데 몇 주일에 몇 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상황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하고 보고하는 다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서면 문서로 해요. 시험 문제에 구두로 상황 보고하면 된다. OX, X 뭐 시험에 뭐 지역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서면 문서로 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서도 서면 문서 종이 쪼가리 관계되죠. 그죠? 종이 쪼가리 관계됐을 때 요것을 작성 교부 보관하지 않거나 문서로 통지 상황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 다 어떻게 처벌됩니까? 하면 업무 정지로 가요. 업무 정지. 종이 쪼가리 위반은 종이 쪼가리 위반 다 들어간다. 이게 정지로 가요. 정지. 그리고 정보 공개 위반 요거 하나는 무엇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위반 시에 상대적 등록 취소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위반 이것이 가장 세게 처벌되더라.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4개의 의무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몇 프로다? 100%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전속계약 쓰고 정보 공개하고 통화하고 통지해주고 상보하고. 자, 연습 조금만 할게요. 일주일에 2회 이상 상황 보고한다. 시험 나온 거예요. OX, X입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는 누가 합니다? 이주일씨가 합니다. 이주일씨가 김주일, 박주일, 최주일 아니고 이주일. 이주일씨가 한 번 이상 콩나물 팍팍 묻혔어요 하고 보고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공개는 며칠에 합니다? 7일. 공개 치세요. 이것도 시험에 14일 내에 공개한다. X. 뭐 10일 내에 공개한다. X. 시험 계속 나와요. 오케이. 자, 공개한 내용 통지는 며칠에 한다. 이거는 지체 없이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요거 하나를 딱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전속 개공의 의무사항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오른쪽 페이지에 위에 문제는 일단 통과하고요. 박스 문제 밑에 보면 양가로 2번 있잖아요. 전속 의뢰인의 의무죠. 이것도 뭐 1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표 크게 치시고. 자, 의뢰인도 전속권을 줬으니까 의뢰인도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잠깐 보실게요. 자, 요 의뢰인입니다. 의뢰인도 요 개공이에게 지금 전속권을 줬으니까 석 달 동안은 이 전속업자만 바라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상에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의무를 위반합니다. 전속계약을 위반해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위반 사례가 있는데 위반하게 되면 다 거기에 따라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첫 번째 위반 사례가 뭐냐면 전속의 유효기간 원칙은 몇 개월? 3개월. 자, 유효기간 중에 고만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합니다. 다른 사무소 의뢰 안 한다 했는데 의뢰를 해서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무소 통해서 이 물건 팔아 먹어버렸어요. 그럼 전속업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속업자는 배신당한 거예요. 석 달 동안 나만 바라본다 그랬는데 다른 데 가서 의뢰해서 거래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요 전속업자가 요 의뢰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리냐 하면 약정했던 보수 있잖아요. 약정 보수의 몇 %를 100%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면 위약금으로 받아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해서 위약금을 받는데 위약금을 얼마를 받습니까 하면 약정했던 보수 복비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다 받습니다. 자, 약정 보수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면 다른 사무소 통해서 팔아먹었다. 전속업자 얼마 받습니까? 1,00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렇죠?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전속업자는 피해보는 건 없어요. 1,000만 원 다 받네. 의뢰인 쪽에서는 여기에는 복비를 줘야 되고 의뢰인은 여기는 복비를 줘야 되겠죠? 전속업자에는 뭘 줘야 된다? 위약금 물어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전속업자 소개로 매수를 알았어요. 의뢰인이 전속업자 소개로 매수를 알았습니다. 매수인은 물건을 봐버렸고 전속 의뢰인 매도인은 사람을 봐버렸어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제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한다? 계약서를 써버려요. 그래서 소개해준 전속업자를 뭐를 합니다 하면 배제,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직거래 형태로 계약서를 써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일본에는 있나 봐요.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죠? 사람 소개해 주니까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계약 쓴 거예요. 자, 그때도 이제 전속일 때는 그때도 어떻게 책임을 물립니까? 똑같습니다. 약정 보수의 몇 %를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전속업자는 피해 보는 것이 없지요. 자, 세 번째 위반 사례가 의뢰인이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무엇을 합니다? 직거래합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요 전속 의뢰인이 혼자 어디 가서 스스로 발견한 그 제3자 상대방하고 직거래하는 거예요. 찐방을 가요. 혼자 찐방을 가니까 복부인이 계셔요. Who are you? I am 복부인. Who are you? I am 전속 의뢰인. 아우, 복부인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 있잖아요. 요 집 전속권 주니까 전속업자가요. 전속 중개사도 명확하게 써주고 공개도 하고 공개한 통지도 하고 상황 보고를 해주는데 이 보고서 문서로 주더라고요. 이게 보고서인데 이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는데 아우, 전속이라는 게 우리 중개사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속을 줬더니 보고서에 멋지게 써줍니다. 복부인님도 전속 주는 것이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복부인이 어떤 물건인데? 아, 우리 집인데요.
현대아파트 101동 101이에요. 아우 잘 됐네. 마침 내가 현대아파트 사 모으는 것이 취미인데 어떻게 했어요? 취미인데 잘 됐네. 내가 물건 안 보고 바로 살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찜질방에서 찜질방 입장권 뒷면에다가 매매계약 써가지고 바로 계약 써버렸어요. 그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 있잖아요. 매매계약도 낙성 분류식 계약이니까 자기들끼리 사고 파기로 하는 계약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그 상대방하고 뭐 했다? 직거래해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 전속업자가 안타깝게도 요것처럼 100%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약정 보수의 몇 %?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 받습니다? 비용을 받습니다. 소요된 비용. 자, 요 비용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것만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물건하고 관계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청구 안 돼요. 사무실 임대료도 비용 처리된다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물건하고 결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 광고비, 이 물건에 대한 통지비, 이 물건에 대한 상황 보고비, 종이값, 등기 우표값, 신문 광고비 이런 거 그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 비용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정 보수의 몇 %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50%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약정 보수가 아까 1,000만 원이 있는데 신문 광고비로 있잖아요. 광고비는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광고비로 600만 원을 투입을 했어요. 하더라도 복비가 1,000이니까 얼마 남아요? 400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문 광고비 400을 투입을 했는데 의뢰인이 그만 혼자 어디 가서 서발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600만 원 비용을 다 받습니까? 아니면 약정보수 1,000의 50% 범위 내에서 받습니까? 범위 내에서 받아요. 그럼 얼마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비용은 600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얼마까지만 받는다? 500까지만 받아요. 그럼 100만 원 금전적으로 손해도 나고 그동안 헛수고도 한 거예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지요. 그래서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시발시정을 받나? 그래서 나온 게 이 시발시정이에요. 이런 시발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갑니다. 비용이 만약에 광고비 쪼로요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 그랬는데 약정보수 1,000인데 혼자 의뢰인이 서발산했어요. 얼마를 받아요? 500을 받아요? 300을 받아요? 300 받습니다. 50%를 언제나 50%를 받는다. OX? X예요. 50% 범위 내에서 뭘 받는다? 비용 받아요. 비용. 그래서 비용이 300이 들어갔다면 300을 받는 겁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얼마까지 받는다? 여기까지 받고.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면 적게 들어간 비용 받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볼게요.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비용이 200 들어갔다 얼마 받아요? 200.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갔다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비용이 700만 원 들어갔다 얼마 받아요? 500. 비용이 900 들어갔다 얼마 받아요?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스. 예, 그래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전속 요거하고 요거는 꼭 반드시 오늘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1년 동안 더 이상 할 거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의뢰인도 전속상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공이도 전속상의 책임이 있다는 거. 자,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는 아까요 165페이지였습니다. 자, 165페이지에서 박스 있죠?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유의기한 내에 전속 개공 외에 다른 개공, 다른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다가 떠올리시면 돼요.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가 되었다. 몇 프로죠? 100%죠, 그죠? 중개 약정 보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약정 보수 100%고요. 자, 니어는요. 전속의 유효기한 내에 전속 개공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았는데 전속 개공일을 둘째 줄에서 뭘 한다? 배제. 요거 포인트예요. 배제하고 직거래하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무엇으로 받는다?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디귿.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스스로 서자 동글뱅이, 발견한 발자 동글뱅이, 상대방 상자 동글뱅이, 서발상을 했어요. 그때는 약정 보수의 몇 프로?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동글뱅이 빵. 개공이가 소유한 비용을 의뢰인은 지불해야 되고, 그 비용은 모든 비용이 아니라 물건하고 관계되는 비용,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이죠. 오케이. 50% 법인 내에서 그 비용 받을 수 있다는 거. 되셨죠? 이해되셨죠?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는 뭐 별건 아닌데요. 협조해야 된다. 이런 말도 서식에 나옵니다. 물건 보러 가겠습니다 했을 때 물건 잘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이 돼요. 맨 밑에 줄 협조 잘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줄 유효기간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이것도 생각보다 시험 잘 나옵니다. 석 달.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가고, 특약이 없다면 3개월. 4번 제재. 별표만 칠게요. 제재. 정보공개 위반. 요 정보공개 위반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 뭐다? 다 업무 정지입니다. 나머지 종이 쪼가리에 관계되는 거. 전속 중개계약서 안 썼다. 그 다음에 동물의 2번도 그죠?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3번도 뭐 통지하지 않았다. 뭐 상황 보고 하지 않았다. 다 서면 종이 쪼가리에 관계돼. 종이 쪼가리 위반 다 뭐다? 정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문제가, 기출 문제가 2개가 있는데 2번 같이 보실게요.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7회 기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특정업자를 정해서 중개하도록 합니다. 전속이다. OX. 자, 기억. 특정한 계공을 딱 정해서 그 계공에 한해서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은 전속 중개계약이다. OX. O죠, 뭐, 그죠? O. 자, 니은.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6개월 한다. X죠? 몇 개월? 3개월. 3개월. 오케이. 디귿. 전속계약 체결하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된다. 상황 보고 2주일에 1회 이상. 오! 맞는 말이죠. 여기 틀리게 나올 때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주일씩가 한 번 이상 문서로 상황 보고한다는 거 확인하고 오. 자, 리얼은요. 자, 다른 계공에게 또다시 의뢰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속 계공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오입니다. 오. 위약금 줘야 되고, 위약금의 금액을 물어봤을 때는 약정보수의 100% 해당되는 금액으로 가야 되고, 형식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위약금으로 받는 거예요. 위약금. 맞죠? 복비로 받는다. 보수로 받는다. OX. X. 보수가 아니라요. 딴 데다 의뢰해서 위약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을 받는다. 요 다른 계공은 뭘 받고요? 복비를 받고, 저 전속 계공인은 뭘 받는다? 위약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은 O가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걸 찾아라 했죠?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 몇 번 돼요? 기억, 디귿. 4분 남았는데? 기억, 디귿, 리얼. 되셨나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되셨고, 전속은 꼭 반드시 오늘 잡으셔야 되고,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개계약서 서식 나오고요. 보신 거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확인 설문입니다. 자, 요거 시와이 한번 보실게요. 전속을 보셨고, 자, 그럼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 일반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전속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요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도 하고, 요 조사해난 바를 물건을 취득하려는 자가 나타났어요. 좋은 것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요것도 일반일 수도 있고
전속 중개 계약일 수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제가 조사 확인해 둔 물건 같은데 딱 맞는 물건이니까 보러 갑시다. 오케이. 현장을 안내해서 물건 보여주고 조사 확인한 바를 요 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못 답니다. 설명돼야 되겠죠. 물건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해 줍니다. 설명했더니 물건 보고 설명도 들었으니까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살 거예요. 오케이. 당신이 산다고요? 매도, 매수, 의뢰인 간에 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둘 사이에 무슨 계약이 체결될 거고 매매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될 거고 요것을 우리가 이제 중개 알선한 거예요. 그죠? 자, 거래가 되면 매매 계약서도 써주고 설명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뭡니다?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도 작성을 합니다. 작교보 서날 작성해서 서명 날인다 하고 쌍방에 교부하고 그것을 하나를 보관하는데 요거 몇 년 보관합니까 하면 3년 보관합니다. 다만 이제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전자문센터에 자동 보관된 경우는 개별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또 다 이제 저 뒤쪽 가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기본 구조가 되고요. 요 설명서는요. 법에 정해진 법정 강제 양식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까 하면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4종류의 양식이 있는데 요 물건에 따라서요. 물건이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설명서 1번 양식 주거용 건축물일 때 1번 양식을 적고요. 2번 양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거, 상가 건물,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은 2번 양식 쓰고요. 주택일 때는 1번 양식 쓰고요. 그다음에 3번 양식이 뭐냐면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가 거래됐을 때는 3번 양식을 작성하고요. 4번 양식은 뭐냐면 임목이라든지 공장, 광업, 재단 같은 게 있어요. 중개대상물에. 그래서 요게 거래가 되면 4번 양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는 거. 설명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 1월달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4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딱 봐주시고. 자, 그러면요. 조사 확인한 바를 설명하는데 조사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실무 쪽 저쪽 뒤에 가면 나오는 말인데 미리 땡겨갖고 조금 말씀드려 보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가 물건 확인 어떻게 할까요? 공부상 검토 공적 장부를 띄워봐요. 국가에서 만든 이 부동산의 정보를 기재해둔 장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물 대장 있겠죠. 국가에서 만든 거. 사적인 장부 말고 국가가 만든 공적 장부. 대장. 대장을 띄게 되면 소재지 어디에 있고 몇 평짜리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될 겁니다. 확인되고요. 등기부를 띄워보게 되면 등기부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 등기부 갑구, 얼구를 통해서 소유권과 그 나머지 제한 물건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대장 등기부.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같은 게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것은 구청에 가셔가지고 이걸 띄게 되면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나옵니다. 주요한 용도 지역지구 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녹지 이런 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도관농장. 도시지역은 주, 상공루, 띵, 띠리리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구청 가서 띄워보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요. 대장도 띄고 등기부도 띄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을 다 띄워봐요. 서류를 쭉 다 띄워봅니다. 서류상으로 쭉 확인하는데 서류를 가지고 확인이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장 가는 겁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서류로 확인 안 되는 거 기능상의 문제점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건물 외벽에 금이 가가지고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거예요. 대장 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장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유치권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법정장권, 분묘기지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현장에 가서도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통에서도 확인하고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 임장성을 갖고 있으니까 현장 가서도 확인하는데 현장 가서도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집주인, 건물주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잘 알 수 있는 물건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 선수요. 청간의 소음 진동 같은 거 있어요. 청간 소음. 5층짜리 옛날 아파트인데 이 청간 소음 때문에 그죠? 좀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청간 소음 때문에 벌어진 살인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간 소음은 요 취득하는 자에게 꼭 설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청간 소음 진동 알아야 되잖아요. 대장 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현장 가시면 되는데 낮에는 갈 수 있어도 밤 12시 넘어서는 못 들어가요. 그죠? 보통 소음은 밤에 들리는 소음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현장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집주인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어봤더니 뭔가 자료를 줍니다. 뭔가 정보를 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위 애들이 뛰어노니까 그 시간대만 지나면 다 조용합니다. 이런 정보를 주면 그 요구해서 받은 그 자료, 정보 가지고 물건 취득하는 매주인에게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개공이가 중개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설명을 했고 우리는 중개하는 거니까 현 상태 그대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료를 주면 그거 갖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물어봤더니 자료 요구에 집주인이 불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응. 물어봤더니 왜 그걸 물어봅니까? 불응해버려요. 그러면 12시 넘어서 들리는 소음 진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안 나와 못 들어가 불응해서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시면 돼. 매수인에게 제가요 12시 넘어 들리는 층간 소음을 집주인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불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설명하면 더 이상 우리 중개업자 개공에게는 책임을 물릴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 매주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컨대 괜찮아요 중개업자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층간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니까 저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거고 아 저는 층간 소음 때문에 확인 안 된다고요? 집주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지. 또 물어봤는데 또 답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거 들어갈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는 여기까지만 책임지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불응하더라. 그대로만 설명해 주면 된다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도 띄고 현장도 가고 자료도 요구해서 이걸 총동원합니다. 이걸 총동원해서 물건 조사 확인을 하고 조사 확인한 바를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취득이. 자, 물건을 설명할 때 이전 의뢰인에게 물건 설명한다. X. 집주인한테 물건 설명하다가 두드려 맞은 중개업자 한둘이 아니에요. 안방이 너무 좁더라. 자, 그래서 누구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취득 의뢰인. 자, 이때 설명할 때는 반드시 설명의 근거 자료, 구두로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 등기부 같은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를 하고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사항,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현대아파트, 권리관계, 용도지역 같은 공법사항 제한, 수도, 전기, 가스, 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다음에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주변에 도로가 있다는 입지 조건. 자, 그다음 잠깐 보세요. 조세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조세를 설명하냐 하면 자, 물건을 지금 뭐 하는 자에게 물건 설명하고 있습니까? 취득하는 자. 그러면 세금도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금이 다 붙는데 어떤 세금을 설명하시면 됩니까? 취득조세.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취득세 몇 프로? 또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시면 되고요. 보유세나 양도세를 설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산세도 설명해야 된다. OX. X. 여러분들 내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설명해야 된다. X. 양도
소득세도 설명해야 된다. X. 취득세 설명해야 된다. O. 오케이. 그래서 취득 조세만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값,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복비용, 얼마 복비 받겠다. 이것도 미리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중에 외우기를 합니다. 일단 조세는 어떤 조세? 취득세. 복비도 미리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해야 된다. 이 두 개만 일단 잡습니다. 조세하고 보수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설명했더니 거래가 되었다. 그럼 무엇을 작성한다? 확인. 설명 작성해서 세 통을 작성해서 다 서명 날인 다 하고 그다음에 쌍방 교부하고 보관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정리하고 OX 지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요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 보시면 확인 설명문 25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자, 별표만 칠게요. 법률상 그죠? 자,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셋째 줄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플러스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실게요. 오른쪽에 양가로 4번 설명의 시기. 자, 물건 설명은 언제 하는 거죠? 중개가 당연히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 겁니다. 중개가 다 완성된 후에 물건 설명해야 된다. OX. X.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개 완성된 후에 계약서 다 써주고 복비 다 받고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네가 산 거 25평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OX. X예요. X. 그렇죠. 완성되기 당연히 전에 설명하는 거예요. 완성된 후에 설명한다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완성되기 전에 물건 설명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요구. 물건에 대한 자료 요구인데 포인트. 누구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전 의뢰인. 그렇죠? 집주인, 건물주인, 매도, 임대 의뢰인. 즉 이전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맨 밑에 갑니다. 아랫동네 양가로 3번 별표 하나만 치실게요. 양가로 3번에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중개업자 책임이 없어요. 중개업자는 있는 그대로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취득에게 설명도 하고 엔드 그리고 어디다 기재한다. 확인 설명서에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책임을 물릴 수가 없다는 거. 자, 넘어가실게요. 172페이지 172에 가시면 박스 있죠? 설명상 박스. 거기다가 별표 하나 크게 딱 쳐주시고 거기에서요 나중 가면 다 외우실 거예요.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 동안 좋습니다. 이렇게 나중 가면 외울 건데 외우는 방법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는요 무엇을 동그라미 별표 칩니까? 8번 별표 조세인데 어떤 조세다? 취득조세. 8번에 취득 동그라미 빵.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설명한다. X. 보유세 설명한다. X. 취득조세만 설명한다는 거. 설명 의무. 그 다음에 9번도 별표 하나 빵 치시면 뭐가 나온다? 중개 보수 나와요. 보수. 복비도 미리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체크해 주십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174페이지. 174페이지 가시면 기출 예제 문제 있지요. 그죠? 1번 문제 보고 이제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29의 기출입니다. 1번. 갑은 우리 개공인은 중개 완성되어서 계약서 작성할 때 설명서 작성해야 된다. OX 오죠? 설명서는 거래가 다 된 후에 쓰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는 물건 설명하는 거고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계약서 쓸 때 설명서 서식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 자, 2번. 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 양쪽 다 교부해야 된다. 오잖아요. 오. 네, 그렇죠? 오. 물건 설명은 취득이한테 하는 거고 설명서 종이 쪼가리는 양쪽 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 복비도 설명해야 한다. 오. 복비 설명해야 되고. 자, 4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집주인, 임대인이 불응합니다. 그 사실을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X죠, X. 자료 요구했더니 불응하면 불응 사실을 취득을인 임차인에게 설명도 하고 거래가 되면 어디다 적는다. 설명서 기재도 해야 되잖아요.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돼요. 설명한 것은 다 기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기재할 의무 없다 했으니까 4번의 X. 5번 질문은요. 임차권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대항력이 있다든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든가 권리관계거든요. 권리관계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OX. O입니다. O. 설명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물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권리관계, 용도지역 같은 거 이거 다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권리관계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냥 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유치권도 권리관계니까 설명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겠죠?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다. 설명해줘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틀렸어요? 4번 X. 자, 그 다음 페이지 설명서 서식은요.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설명서 서식은 어차피 다음 주에도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설명서 서식은 뭐 다음 주에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OX 지문 있었죠. 그죠? 지문, 복습 지문, 그거요. 정답 위주로 간단히 보고 마칠게요. 자, 지문입니다. 오, 끝났어요. 끝판왕 끝났어요. 자, 화내지 마시고 힘을 냅시다. 화이팅!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이거 하고 이제 라면 먹으러 갑시다. 이제 이거 하고. 자, 1번. 자, 1번. 네. 법인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 분사무소.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같은 시중에 둘 수 있다고 X 같은 데 둘 수가 없다. 2번 법인입니다. 분사무소 1억 이상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O 보증 1억 이상 추가. 3번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전에 신고한다. X 분사무소 할 때 모든 신고 전부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 등록관청 주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분사무소 하면 X. 4번 소공인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된다. 오, 그렇죠. 오, 맞죠? 그 전에도 할 수도 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5번 분사무소 인장은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X. 분사무소 하면 모든 것들 다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 등록관청. 그래서 X 하시고 6번 분사무소는 인장 대표자가 보전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O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오케이. O 7번 개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인은 어떤 도장이죠? 주 10mm 아니라 7mm 아닐까요? 가죽으로 치세요. 7mm 이상 30mm야. 7 나와야 돼. 7. 도장은 치는 거니까. 가죽 치세. 자, 가죽 치세야 되는데 가죽 쉽쉐 하면 틀려요. 쉽쉐가 아니라 치세. 그러니까 7mm는 7mm. 그 10mm 하면 X죠. 자, 8번 도장이 바뀌었어요. 바꿔 쳐야 되잖아요. 바꿔 쉽쉐? 틀려요. 10일이 아니라 며칠? 7일. 그래서 밑에 것도 10일이 아니라 7일. 그죠? 도장은 7일. 치는 거니까. 9번. 1월을 한 달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휴업 신고한다. X. 몇 개월? 3개월. 예,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고 등록증 첨부 별표. 등록증 첨부는 맞는데 기간이 틀렸습니다. 그죠? 예, 3개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한다는 거. 자, 10번 문제 갑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오,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 안 됩니다. 자, 11번. 재개, 업무 재개 신고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방문 신고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오, 시험 잘 나옵니다. 재변, 전자. 재변은 뭐도 된다? 전자, 재변, 전자. 휴폐업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방문 신고. 그래서 휴폐빵, 노래빵 아닙니다. 찜질방 아닙니다. 휴폐빵 맞습니다. 재변 전자입니다.
재변전자. 제가 미친 게 아니고요. 그냥 기억에 좀 이렇게 남으시라고 이렇게 그냥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변전자 효배빵. 그래서 11번은 자, 12번. 개공 등은 업무상의 비밀을 처리하지 않는다. 위반하게 되면 3년 3천이다. OX. X 1년 1천. 1년 1천. 자, 13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는 요청할 수 있다. 오, 꽥꽥. 거위 수준 꽥꽥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 넘어갑니다.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에서 작성을 해야 되고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OX. X. 일반은 작성 의무가 없어요. 사용 의무도 없어요. 15번 전속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맞지요? 자, 다만 끝에 5년간 보관한다. 끝에 가서 틀렸네요. 몇 년 보관? 3년 보관.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전속입니다.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공개해야 된다. OX, X 공개 치세요. 7일, 7일. 공갈 치지 말고 공개 치세요. 7. 자, 17번 OX. X죠. 상황 보고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일주일에 2회 이상이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헷갈립니다. 그래서 2주일씩 기억하시면 됩니다. 2주일씩가 한 번 이상. 자, 18번. 전속의 유효기 안내에 개공이가 의뢰인이 다른 개공 통해서 거래를 해버렸어요. 배신. 의뢰인은 100%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OX. 오, 나이스 땡큐. 오. 자, 19번.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스발상 직거래했으면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XXXX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50% 범위 내에서 비용. 20번 개공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이전 의뢰인에게 물건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한다. X죠. 이전 의뢰인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21번 양도세도 설명해야 된다. X 조세는 취득 조세.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설명하시고. 22번 설명을 관련해서 중개 보수 복비도 미리 설명을 해줘야 된다. 맞나요? 오지요? 보수 설명해 줄 사항 맞습니다. 자, 23번 건물의 구조나 진동, 요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설명하는 의무가 없거나 없다? X죠. X 설명해 줘야 되죠. 소음, 진동까지 다 설명해야 되고, 그죠? 어디에 있다?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다 설명해야 돼요. 의무 없다? X. 24번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한다. O. 설명서 종이 쪼가리는 쌍방 교부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O. 자, 마지막 25번 설명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5년간 보관한다. X. 설명서 개별 보관할 때 몇 년? 3년. 네, 3년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초 튼튼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